예. 자, 정부가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죠. 네, 지자체 조례로 제한했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기 쉽도록 하고요. 또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네, 연초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영향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올리기로 법 개정을 했는데요. 우선 좀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용적률은요, 예. 부지 면적 대비해서 건물의 전체 면적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한정된 대지에 건물을 이제 넓고 높게 지을 수가 있겠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국토법이라는 이제 법에 어떻게 보면은 용적률이 결정되는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조례를 통해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법에는 300%로 돼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0%로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 조례에 묶여있는 용적률과 관계없이 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그 지자체장한테 재량권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적용되는 대상은 상업지역은 안 되고요. 주거지역에 해당되고 예.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이전 단지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다음 주부터 용적률이 상한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수혜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서울 지역만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결국 사업 시행 인가 이전 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네. 총 223곳 정도가 됩니다. 예. 재건축이 한 84곳 정도가 되고요. 네. 재개발이 139곳 정도가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좀 개선이 되겠죠. 아무래도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일반 분양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특히 재개발 쪽에서는 그동안엔 출구 전략이 좀 굉장히 어려웠는데 좀 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부동산 시장이 좀 냉랭한데 온기가 좀 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주로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 강남 재건축인데 예.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되고 나면서 약간 소폭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마 거래가 늘어나는데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린다고 하는데요. 이 복합용지 제도 이게 도입된다면 이게 어떤 겁니까? 이 복합용지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산업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쇼핑 같은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들어선다. 그래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해지는 구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단순히 이제 공장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같이 들어서면서 생활 여건도 개선이 되고 결국 직주 근접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또 노후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3곳의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어디가 지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는 올 상반기에 입지를 이제 지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반기에 지구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국토 균형 개발을 감안해 봤을 때 수도권보다는 지방 도시에 좀 더 지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라든지 혁신 도시라든지 이런 택지 지구 쪽에 아무래도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부산이라든지 대구, 창원, 구미, 광양 이런 쪽에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이 남아있고요. 예. 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DTI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유예되어 있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이게 지금 남아있는데 예.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금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지난해 말에도 통과가 안 됐거든요. 네.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서민들이 내 집 장만하는데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DTI 규제 완화는 지금 가계부채가 100조 원 시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라든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 DTI 규제 완화는 좀 쉽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규제 완화들이 가격을 올리는 그런 측면보다는 거래를 좀 더 늘리고 시장의 어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징검다리를 놓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시장은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에 주택 시장에서 왕성한 구매력을 자랑했던 베이비 부모가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든지 뭐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지방 혁신 도시나 뭐 이런 세종시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런 규제 완화들이 매물이 좀 소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그 거래에 좀 온기가 뭐 돌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영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